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카콜라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짬뽕이 먹고 싶은 남자 안치홍입니다. 오늘 짬뽕 지금 급 우리 1분 됐나요? 내가 지금 짬뽕 얘기한 지가? 그쵸. 갑자기 그 유튜브 보는데 네. 3대 짬뽕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오늘 점심은 짬뽕. 그래서 저 내가 그저께 짬뽕 먹었어요. 그저께. 내가 또 용철이한테 가자고 했더니 또 저 뭐 편집해야 된다고 또. 그렇네요.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난 또 자연스럽게 가서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주세요 하면 이제 두 개. 두 분이세요? 이래. 2개 해놓지. 그럼 네. 이제 전화를 하지. 왜 안 와? 연기하는 거지. 왜요? 그냥 혼밥하시지. 좀 빨리. 알았어. 일단 와봐. 뭐 내가 먹든지 할게. 알았어. 그렇게 뭐 연기하는 거지. 그냥 혼밥하셔도 되는데. 짬짜면은 나는 별로더라고. 짬짜면은 별로고 짬뽕과 짜장을 한 그릇씩 그렇지. 시켜서 드시는 그게 또 짬짜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구독자분들 또 댓글 소개를 먼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대로 걸어가님께서 유튜브에 이제 진짜 안카콜라 크크크 하셨고, 또 다뇨님 진짜 안치홍님이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 팬 서비스, 그리고 DHUHJ님이 이 채널은 인정할 건 확실히 해서 좋다, 다른 데는 여론 의식해서 못 그러거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제작진 이제 작가분이 우리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여론 의식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기는 이제 전면에 안 나온다 이거지. 나는 이제 야구판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네. 자영업 해야 될 것 같아. 또 장사를 하든지 뭐 딴 길을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니까요. 저희가 무지성으로 뭐 막 가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목소리 낼 땐 또 내고, 또 팬 여러분들의 또 이 채팅 이런 것들도 다 소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좋은 반응이 있어서 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유튜브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안카콜라라는 별명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할 말은 한다, 안카콜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쵸. 네, 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지금 뭐 댓글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똑같은 생각일 때, 그쵸. 그때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걸 막 얘기를 하고 조그만한 걸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는 뭐 원치 않고 억지로 까거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뭐 선수나 구단 저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업자인데 제가 그거 얘기 솔직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예,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건 좀 약간 상식 밖의 일이다. 도를 좀 넘어섰다, 지나쳤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막 뭐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설프게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면 안 하고 아예 안 할 거고,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정말로 딱 할 테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좀 힘이 더 돼주시면은 더 좀 시원하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댓글 또 많은 분들께서 미리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또 이제 톨비님, 어제는 감독대행 대 감독대행 대결에서 롯데가 승리를 했다. 어제 이제 강인권 대행과 또 이제 문규현 대행이 또 이제 맞붙게 됐는데, 또 끝내기 롯데자이언츠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요. 안치홍 소천수님, 어제 조요한 귀신같이 피홈런 2방 역시 브런치의 저주. 이거 보고 저희 이제 이 제작진이 또 빵 터졌다 하셨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조현 선수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됩니다. 또 괜찮아요. 네. 뭐 계속 이제 뭐 올려주세요. 필요하신 분들도 뭐 좀 힘을 좀 내야 될 선수. 네. 뭐 또 팀. 좀 욕먹어야 된다, 욕먹으면 이제 반등한다, 뭐 이런 선수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또 혹시 합니까? 또 이런 이제 미신이라도 또 기대는 게 어떨까? 안치홍 소총수님 질문 저희가 이따가 또 NC 감독 후보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스파크맨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직관하고 있던데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굿바이 야옹이님 또 얘기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경기장에 이제 찾아올 때 있잖아요. 위원님도 현역 시절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잘하면야 너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때요, 마음이? 좀 그 못했을 때 마음은 사실은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제일 최악일 때 경기에 못 나갈 때. 왔는데 경기에 못 나가. 하긴. 완전 그 뭐 한 3시간 저 군산까지 가서 짬뽕 먹으러 갔는데 네. 문 닫았어. 어떡하냐. 재료 소진이네.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비슷한 얘기다.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이게 진짜 그 속된 말 정말 쪽팔린 거지 진짜. 그러니까요. 언제 이제 우리 이제 안치홍 선수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면 그게 또
서포트 분들 나와서라도 이제 응원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오신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뭐 선발 투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 경기보다 팬들이라는 사람들의 노름은 악플이 더 힘듭니다. 또 선은 지켜야 하는데 국세님 또 오셨네요. 국세님 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오셨네요. 또 얘기를 해드렸더니 바빴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세님이 그 저희 방송에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십사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뭔데? 저희 제작진이 좀 준비를 했어요.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맞나요? 혹시 국생님 맞나요? 이 그 스타워즈 데이에 그 시구한 아이가 이제 국쌤님 아드님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는지 좀 의견 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꼭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거 선택받은 진짜 너무 추억이 되겠다. 보면은 너무 추억되겠다. 야구 관계자인가 구단? 이게 뭐 이벤트 했는데 거기에서 뭐 제일 잘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네요. 또 스티브님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구성님은 안 보여. 맞나요? 모르겠네. 근데 진짜 아마 엄청난 추억이다.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쵸.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SSG 랜더스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에서 시구까지 하고 이러면 아마 이제 국생님 아드님은 이제 평생 야구 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SSG 팬이지. 그러니까 그쵸. 지금 구단들은 정말 이 어린 그 팬들을 정말 확보를 해야 돼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야구장으로 좀 불러들일 수 있게. 그렇죠. 이걸 뭐 물론 지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어린 야구 팬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000만 관중이 가능했던 게 1000만 관중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쵸, 포부를 목표를.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베이징 올림픽. 도상 기자. 저는 그래도 국제 대회 베이징 올림픽.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야구 부흥이 국제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KBO에서 그 여자 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뭐 강의도 하고 막 야구도 가르치고 알리고 막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여성 팬들이 많이 느는 게 팬들 1000만 관중이라는 뭐 목표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나는 진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성 관중들이 엄청 늘었잖아. 직관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응원하시고 또 이 구장에서 치킨 드시고 뭐 맥주 드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좀 좋은 영향을 돈을 쓰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상. 더 먹어. 내가 보니까 여성 팬들이 술도 더 먹어. 더 많이 시켜 먹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이분 맞나요? 또 저희가 여쭤보고 계시는데 다른 채팅만 좀 치고 계셔가지고 궁금합니다. 뭐 조현 선수 홈런 맞았으니 한 단계 더 발전하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저희 올해 또 시청하시거나 고정 시청자분들께는 또 이렇게 특별 서비스 저희 또 많이 또 얘기를 나눠드리고 또 채팅도 읽어드리니까. 또 먹고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뭐 있으면 또 맞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그러네. 올리세요. 또 올리고 뭐 있으면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야지. 그럼요.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또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맞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주 이제 야구 팬으로서의 미래가 또 기대가 또 됩니다. 또 국생님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허구현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여성 팬들을 위한 시설을 또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관중을 받지 못한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만 집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살 풀리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관중석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정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부 방침이 뭐 언제 우리가 또 좀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채팅창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사이에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오늘 제일 뭐 큰 이슈 이제 NC 다이노스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의 우승 감독 이동욱 감독이 어제 이제 2시 정도에 NC가 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선수단의 일탈 행위와 성적 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동욱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 이 창단 2년 전에 창단 첫 우승을 시킨 감독인데 너무 성급하게 경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그래도 이제 선수 관리 소홀 그리고 이제 분위기 쇄신을
승리를 위해서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팀 성적도 꼴찌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요 사건 사고 뭐 역시 이제 선수들 술판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코치진의 폭행 사건까지 있으면서 이동욱 감독이 뭐 기자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꾸벅꾸벅 했는데도 결국에는 경질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동욱 감독의 경질 좀 성급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어쩔 수 없는 뭐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기사 보니까 감독도 생각하고 있었대요. 본인한테 이런 얘기가 오겠구나. 저도 뭐 저 역시도 뭐 저는 이제 한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길게 보면은 전반기 네. 전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 구단의 선택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유투님이 코치랑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사고를 친 건데 책임을 다하게 하려면 단장, 사장까지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성인이잖아요. 코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걸 이제 관리라는 게 감독의 역할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장하고 지난 시즌에 그 술판 벌였을 때 사장 단장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한번. 네. 이동욱 감독도 그때 뭐 만약에 나가라고 했으면은 뭐 말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뭐 현장 관리 뭐 소홀 뭐 해가지고 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뭐 바로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모들이잖아요 감독에. 그렇죠. 코치. 근데 뭐 싸우고 뭐 이런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뭐 많은 야구 팬들도 그렇고 야구인들도 그렇고 곧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한 전반기까지는 가서 그때 이제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나 이때 이제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뭐 누구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이고 감독도 프론트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이제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좀 희생양이 됐다. 네, 희생양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사랑님이 선수 관리 소홀이 또 왜 감독 탓이죠? 만 19살을 넘긴 성인들인데 그걸 막으려면 예전에 롯데 CCTV 말고는 없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 롯데 CCTV도 사실 선수들의 사생활을 뭐 관리한다라는 이제 명목하에 지금 설치가 됐었던 건데 굉장히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감독이 선수단 관리하는 거 그 영역이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디까지라고 좀 영역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각자 책임을 물으면 돼요. 네, 간단한 거잖아요. 그 왜 감독이 맨날 그 많은 선수들 얘 또 술 먹고 있나? 뭐 나가서 또 뭐 놀고 있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뭐 잘못하고 사고 치고 뭐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면 되는 거야. 각자가. 그거 꼭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뭘 그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에 마땅한 대신에 이제 좀 엄격하고 좀 강한 그 체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게 눈치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0경기 출장. 결국은 50경기 이후엔 돌아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더 세야지. 더 세야지. 그래야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참 한번 참아야지. 안 할래.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들지. 솜방망이 처벌은 그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이런 사고를 쳤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구단이 가만히 있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액션을 취하는 약간 모양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동욱 감독의 이제 경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좀 약간 좀 놀랐었던 게 사실 보통 이제 야구계에서 감독이 그만둘 때 보통 사임이거나 잦은 사퇴거나 실제로 이제 경질이더라도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동욱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경질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서 NC 다이노스 이제 이 뭐 프론트 혹은 이제 이 본사 측에서 이제 이동욱 감독에 대한 이 불신임을 또 이 전면에 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동욱 감독이 어쨌든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좀 지는 상황이다. 다 보면은 이제 뭐 구단에서 나가라고 하지. 네. 다 자르는 거지. 근데 이제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계약 해지 뭐 어떤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호 합의하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죠? 게 있는 거지. 뭐 구단 내가 알기로는 김기태 감독이 LG 감독 시절에 나간다고 했어요. 대구 경기에서 안 나와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는 진짜 본인이 그냥 나간 것 같고 네. 그런 케이스는 흔하진 않은데 네. 그 올해도 보면 끝나고 나서
이거 나가야 될 감독들 아마 많을 걸요. 그러니까요. 재계약 올해가 마지막 해에 있는 감독이 한 4-5명 될 거예요. 올해도. 맞습니다. 지금 올 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이 팀 분위기가 좀 바로 바뀌나요? 이제 안치홍 의원님도 또 현역 시절 때 여러 감독님을 또 만나 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감독 바뀌었을 때? 그렇죠. 좀 바뀌는 거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시즌 중간에 바뀌느냐 아니면 시즌 이후에 옵시즌 때 바뀌느냐. 감독의 야구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위기는 조금 타기는 해요, 선수단도.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독이나 누군가가 이제 단장이나 사장이 물러날 때도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하나 이제 딱 만들어서 누군가가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이 시스템 흔들리지 않게끔 한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분위기야 뭐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이제 뭐 대조적으로 보면 김성근 감독과 예전에 이제 제리 로이스터 감독 같은 경우는 훈련량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비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아예 다른 거죠. 이 구단 자체의 분위기를 또 감독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유투님이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학교 가서 사과하고 하듯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질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이 큰 사고 치면 관리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으면 또 책임자가 책임져야죠. 또 짜르님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또 있어요. 이제 프런트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에 뭐 감독만 책임이 있느냐, 이 프런트는 안 바뀌면서 감독, 코치, 선수들만 또 자른다라는 의견도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모든 팀에 해당되는 얘기고 사실 뭐 몇 달 전에 나왔었던 이 한화 이글스 클럽하우스 그 다큐멘터리에서 김태균 선수가 또 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수분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네. 프런트는 안 바뀌면서 왜? 안 바뀌면서 이건 왜? 프런트는 개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왜 애꿎은 감독, 코치, 선수들만 자르냐? 선수들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지. 프런트는 반대로 아마 그럴 걸? 아니 왜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경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수들이 왜 저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녀? 당연히 그러지. 한 네네. 팀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완전 이런 생각 갖기 시작하면 완전 진흙탕 싸움 되는 거야. 서로 끝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해. 1년 내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는 사이인데도 얘기도 안 해. 그렇게까지 가는 일은 또 없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안 되지. 지금 이제 안치홍 소총수님께서 혹시 NC 감독 후보군이 좀 있을까요? 이런 얘기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벌써 그건 이제 뭐 구단에서 알아서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딱 떠오르는 선수 나는 그 손민한 코치도 떠오르고 뭐 이호준 LG 타격 코치도 또 떠오르고 또 뭐 그런 분들도 떠오르긴 하지만 또 획기적으로 또 뭐 외국인 감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뭐 전혀 다른. 그러니까 NC는 뭔가 좀 신선한 그런 행보를 많이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그런 신선한 인물이 또 뭐 감독 후보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호준 코치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이제 그 팬분들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이호준 코치가 타격 코치 했을 때 터진 선수들도 많고 또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하마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강인권 감독 대행을 그냥 감독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재밌는 의견이 있습니다. 테임즈 선수 겸 감독합시다. 지금 오클랜드에서 방출됐거든요. 테임즈 선수에 대한 얘기 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고 쳐도 순위가 위에 있었더라면 경질까지는 안 갔겠죠. 결국에는 성적 부진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또 국쌤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든 또 NC 다이노스가 새로운 감독 체제 혹은 이제 강인권 감독 대행 체제에서 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감독 후보 누구인지 또 댓글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챈스메이커님 시즌 끝나고 김태형 감독 선임을 노릴 수도 있지 않나요? 올해 이제 감독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맞아요. 기존에 있던 감독들이 갈 수도 있겠죠. 어제 제가 그 농구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김승기 그 KGC 감독이 네. 글로 갈지 아니면 이제 그 오리온을 인수하는 그 감독으로 갈지 뭐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 네. 보니까. 지금 준우승 감독인데 올 시즌도 지난해 우승하고. 예. 뭐 감독도 뭐
좋은 조건이고 본인이 원하면은 그런 오퍼가 있으면 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제 뭐 만약에 뭐 타팀을 맡게 되면은 아마 역사상 최고 대우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두산 베어스에서 워낙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NC로 만에 하나 옮기게 된다면 또 이제 두산 팬분들도 뺏기기 싫으신 분들도 NC뿐만이 계시니까. 아니고 어느 팀이든. 그래 선수단 장악은 김태형 감독이 확실히 닥치고 주전이라는 거는 그분 머릿속에 없다. 일탈 있으면 그냥 자르고 딴 선수 쓰면 돼. 약간 이런 타입이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가면 또 선수단 기강 잡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김경문 전 감독님은 그 거의 선수들이 눈도 못 마주칠 정도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그 어린 친구들 무서운 감독님. 현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김경문 감독님은.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김경문 감독님의 그런 스타일에다가 약간은 좀 위트한 그런 면이 또 김태형 감독님은 또 있어요. 그렇죠. 말주변도 굉장히 좋으시고 툭툭 던지시는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죠. 근데 하여튼 카리스마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명장이 아닌가. 이게 너무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할 때는 하고 또 잡을 때는 또 잡아주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 또 김태형 감독님의 또 스타일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뭐 송준우 코치님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가능성 있죠. 다. 이만수 이제 전 감독님 그리고 이승엽 위원님 지명되면은 또 쇼크겠다. 뭐 혹은 이제 이종범 코치 또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정신개조 프로젝트 김성근 감독님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현장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 아니야. 지금 그냥 저기 소프트뱅크에서 잘 계세요. 이제 정말 연세도 많이 좀 드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또 1군 감독 맡으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드시니까 그냥 김성훈 감독님은 지금 생활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놔드리죠. 그래 이제 워낙에 이제 이뤄놓은 업적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감독 얘기 나오면 항상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국쌤님 NC는 주식부터 신경 써야 한다니까요. 또 얘기하셨을 때 좀 갖고 계시나 보네. 점중이님도 진짜 주식부터 살리자.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NC 거야 너도? 저 NC 있습니다. 위원님도 있으세요? 나는 NC는 NC는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래 구단 내에도 NC 주식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곡소리가 좀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NC 다니면서 지금 야구 성적도 좀 안 좋고 이 주식 실적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 정현욱 코치의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거 레전드 어록이다. 요건 이제 선수 시절 때 한 거였잖아요. 최용우 선수를 상대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그날 경기에서 이제 최용우 선수가 좌익수로 나와서 실책을 했는데 경기 이겼다고 최용우 선수가 이제 방실방실 웃고 있는 걸 보고 정현욱 선수가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정현 선수는 투수조고 또 최용우 선수 또 야수조잖아요. 이제 서로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기강을 잡은 게 또 레전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억나요. 우리 이제 그 LG 출신들 이제 몇몇 이제 친한 그 멤버들이 좀 있거든. 그렇게 이제 현욱이 형이 야 웃음이 나오냐? 이게 카메라 잡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패러디하게 야 우기민 나오냐? 우기민 나오냐? 그렇죠. 선수한테 야 우리 집에 안 오냐? 이게 입 모양으로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뻥 터졌단 막 그 기억이 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현욱 지금 코치죠. 정현욱 코치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문규현 감독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최준용을 급한 불에 끄고 세이브 생각 안 하고 경기만 생각하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감독 힘들죠. 감독 지금 문규현 코치가 저보다도 한참 어린데 뭐 벌써 수석 코치까지 하면서 감독 대행까지 했으니 앞으로 정말 미래가 정말 밝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문규현 코치는 진짜. 평도 되게 좋고 하여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롯데가 서튼 감독이 만약에 이제 결별이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결별이 되겠죠. 뭐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문규현 코치 감독 후보 중에 분명히 그 후보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뭐 선수단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또 이제 감독 코칭 스태프들과의 이 관계라든지 굉장히 또 좋은 걸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유투님이 예전 선배들이 후배들 잡을 때 한 번도 폭력 안 쓰고 챙겨주던 후배나 혹은 이제 자기는 후배 안 괴롭히고 챙기는 걸 봤던 선수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 선배들이 후배 잡을 때 한 번도 폭력 안 쓰고 챙겨주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관리를 할 때 안 괴롭히거나 폭력 안 쓰고 잘해준 선배 또 어떤 선배 또 있으시냐? 그런 선배들도 있죠. 그런 선배들도 있고 뭐 후드러 패는 선배들이 더 많았지 옛날에는. 근데 이제 프로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 하긴. 아마 시절 때, 이건 뭐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는 요즘 뭐 학폭 그래요. 그것 요즘 때문에. 세상에는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야구판 없을 걸, 없어질 걸, 다 잡아가지. 그래요. 아까 네. 그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관행처럼 혹은 이제 암암리에 모두 만연했었던 일인데 요즘에 와서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과거의 기준에 과거의 일에 또 현재의 기준을 갖다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예전에는 또 많이 있었다. 근데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사실 어떻게 또 그렇게 합니까? 다들 이제 선수들인데. 네네 맞습니다. 안희원님 폭력 안 쓰셨을 듯 하셨는데 안희원님 또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양띠거든요. 네. 79년생 양띠들이 다 온순해. 아, 뭐 진짜 그런 것 보면요. 봉준근 의원님도 그렇고. 걔는 80 원숭이고. 아 원숭이에요? 아 빠른이구나. 아니 걔는 그냥 80이야. 음. 빠른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또 11홈런 때렸고 김혜성 선수를 또 4번 타자로 기용하고 있는데 키움 팬인데 참 이거 너무 파격 아닌가요? 요즘은 굉장히 속 쓰릴 것 같아요. 지금 뭐 4번 타자 감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뭐 푸이그 선수 너무 못해. 정도가 사실 4번 맡아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자니 좀 최근 부진하고 박찬혁 선수 좀 키워보면은 가장 그림이 좋을 것 같긴 해요. 박아놓고. 네. 그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병호 선수가 KT 가서 또 이렇게 장타력 뻥뻥 치고 근데 이제 우리는 4번 타자감 쓸 선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에이, 그러게요. 네. 김성근 감독님 훈련 많이 시킬 때 대들어봤던 좀 줄여달라고 말했던 선수 있나요? 그 내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줄여주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줄여주지는 않으시고 저녁 운동을 한 번씩 이렇게 빼줄 때는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저녁 운동 원래 하던 거는 하던 이제 거 다 하고. 네. 네. 2013년 코리안 시리즈 4차전 패배 후 류 감독님께서 편하게 해 모그리미드가 너 그 말에 선수들이 부담감 덜고 또 잘했었다. 또 삼성사랑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이 확실히 감독은 잡을 때는 확실히 잡고 또 풀어줄 때는 또 선수들 믿고 풀어주고 요런 거 강약 조절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번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한 번 사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번 지금 이제 방송 킬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제 뭐 저희가 조현 선수 칭찬하니까 조현 선수 홈런 2개 맞고 뭐 그러면 또 조현 선수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나?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혜민 선수에게 또 본격적인 사과 방송 저희가 해 보도록 할 텐데 박혜민 왜 샀냐? 또 LG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 경기 승리로 최근 5연승 행진 달리고 있고 이제 시즌 20승에 안착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안 맞았었던 타격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연승 기간 동안 뭐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평균 득점 모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인데요. 그 중심에는 여러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박혜민 선수의 또 타격 반등을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5월 2일 열흘 전이네요. 5월 2일 박혜민 선수를 좀 깠죠. 저희가 이 몸값 좀 못하고 있다. 또 수비만 보고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진짜 수비만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박혜민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3안타 또 데뷔 첫 3경기 연속 3안타라고 합니다. 박혜민 선수가 타격 반등 비결에 대해 김현수 선수, 현수 형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너무 몸을 닫아놓고 타격했다. 코치님들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강하게 말은 못하셨다. 근데 이제 현수 형이 대기 타석에서 나를 보며 너무 힘들게 공을 본다. 좀 편하게 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좋아졌다. 그동안 강하게 스윙하면서 공을 오래 보려고 상체를 닫았는데 조금 열면서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 지금은 공을 보는 것도 수월하고 스윙 시 손도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뭐 뒤에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박혜민 선수를 다루기 전에는 1할 7푼 9리 방송하고 나서 8경기 동안 3할 6푼 4리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브런치의 법칙 혹은 이제 뭐 브런치의 저주 뭐 이제 브런치가 까면 잘한다 뭐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가 지금 이제 박혜민 선수를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혜민 선수 처음에 삼성 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원래 초반엔 못해요. 봄엔 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특정 달에 잘 치는 이유가 좀 있나요? 뭐 유독 뭐 여름이 되면 잘한다. 혹은 이제 뭐 가을이 되면 잘한다. 이런 선수들이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그걸 조율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고
사이클이 이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박혜민 선수 그거 모르겠어요. 초반에 못 한다는 거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루틴을 좀 바꿔 보겠죠. 원래 평상시 하던 것보다 뭐 한두 달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네. 좀 그걸 좀 일찍 찾을 수 있게끔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기록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건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조금 아쉬운 게 네. 이런 게 있어요. 좀 현수 형이 대기 타석에서 나를 보면서 너무 힘들게 공을 본다.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 현수 형의 조언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호준 타격 코치는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죠. 나는 이런 건 좀 아쉬워. 요런 멘트들이. 멘트가. 이거는 정말 선수한테 고마워서 한 멘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 다른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정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완전 뭐 현수 트윈스지. LG 현수스로 뭐 하든지 뭐 하면 되겠네 이름을 아예 그냥. 그렇죠. 지금 뭐 김현수 선수도 최근에 그러니까 살아나고 김현수가 중심이 돼서 김현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LG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는 다 알아요. 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 이거 이제 내가 만약에 타격 코치면 보면 서운하지. 서운한 나도 말했는데 아니지. 그래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코치님들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강하게는 얘기를 못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제 타격 코치도 얘기를 했는데 박혜민 선수가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이 어떤지 아니면 이제 팬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이렇게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팁들은 오히려 저랑 이제 친한 기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이런 얘기 기사를 이제 쓸 건데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겠냐. 가까운 그 기자들은 얘기를 먼저 해줘. 이걸 내보내더라도 괜찮겠냐. 아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이 정도는 그러네요.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뷰의 디테일 매일같이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항상 고생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런 기사들은. 네. 그게 다예요. 그게 진짜 다. 이제 일반 팬이나 아니면은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라면 또 짚어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인분들 중에 코치분들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코치 언급해 줘야죠. 안치홍 소총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박세웅도 이용훈 코치님 고맙다고 먼저 말하는 거 보고 진심이구나라는 얘기를 또 느꼈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더라도 타격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LG의 상승세 그리고 이제 박혜민 선수의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뭐 박혜민 선수의 상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LG는 괜찮아요. 정말로 LG는 괜찮아요.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팀이고 비록 이제 국내 선발진들이 조금 부진하고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인 전력이 안정이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LG는. 예. 그래서 물론 SSG가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가장 큰 대항마가 아닐까. 아직까지인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님이 LG 안타까울 때 얘기를 하시면 항상 이제 팝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또 이제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최근에는 또 류지현 감독도 또 주전에서 벗어나서 또 이제 뭐 문보경 선수라든지 뭐 지금 부상이 살짝 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런 여러 선수들도 기용을 하면서 좀 타격법을 찾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브론치가 만약에 지금 뭐 채팅창에도 이 선수 좀 까주세요, 저 선수 까주세요. 그러면 살아나네요. 혹은 이제 칭찬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칭찬하면 귀신같이 못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브런치가 한화를 대차게 까면 한화도 또 살아날까요? 라는 또 이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답을 좀 달아주세요. 한화 대차게 깐다고 한화가 반등할까요? 우리가 한다고 이게 될까? 잘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좀 글 좀 올려줘 보세요. 아니 그리고 저희도 사실 맞은 거 있어요. 이제 문동주 선수 이제 1군 이제 올라왔을 때 위원님이 그래도 아직은 1군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공은 좋은데 또 안 된 부분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맞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맞은 것들 혹은 이제 역으로 가는 것들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민만 부활이냐 또 킹동엽 또 지린다 오스마르님 또 얘기를 하셨고 어제 4안타? 네. 나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 동엽이 그냥 가만 좀 내비뒀으면 좋겠어. 그래. 동엽이는 참 잘 할 텐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김동엽 선수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네. 그래요. 난 동엽이 좋아해. 네. LG 팬들 긴장해라. 안펠레가 칭찬했다. 안정소총님 또 얘기를 하셨고 야옹이님 하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하나는 답 없어요. 만약에 되면 킹정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까도 이거 가능하면 하나 구단에서 좀 저희를 섭외를 하겠죠. 점중이님도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까도 성공하려면 또 뎁스가 있어야 함. 아니요 하나는 아직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 또 하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것도 또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난 오늘 하나가 아니 진짜로 오늘 하나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 이글스의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고요. 또 LG의 선발 투수는 이제 배재준 선수입니다. 김민우 선수는 7경기 나와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 6.68. 배재준 선수는 한 경기 나와서 이제 2.08인데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 이글스가 승리합니다. 위원님 예측 어떻습니까? 김민우가 등판을 하니까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은 오늘의 경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뭐 지금 배재준 선수를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 네. 대체 선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는 최소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화가 LG를 이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 이렇게 진지하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채팅창에 LG 팬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LG 팬들 소리 질러. 오케이 LG 7연승 샤샤샷. OMI님 두고 보십시오. 어제 위원님 롯데 예측했는데 롯데 맞췄어요. 이 7승 9패면 막 그렇게 떨어지는 승률 아닙니다. 또 그리고 LLL님이 안펠레님 이반노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잘 던졌지만 아직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더 욕심내면 안 돼요. 노바 정도면은 용철아 괜찮지 않아? 노바 괜찮다. 또 저희 앞에 완전 쓱팬이 있어요. 피디님 또 SSG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노바 정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또 메이저리그 뭐 몇 승을 거뒀다길래 뭐 엄청 기대했다. 이런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한번 두산 누구냐 LA에서 뛰던 애 있었잖아. 누구요? 두산에서. 반슬라이크. 반슬라이크. 근데 2달 안에 간다고 했어. 왔는데 네. 오자마자 K에 있을 때. 진짜 갔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진짜 두산 팬들이 난리나.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반슬라이크가 류현진 있을 때 얼마나 잘했는데 저주를 한다. 안치홍 저거 해설 저거 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달도 못 2달도 안 버텼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갔어. 네. 시즌 진짜로. 막판에 와가지고. 네. 근데 그게 내가 중근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커리어가 있었던 선수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다른 리그에서 뛰면 결국 이제 메이저보다는 다 이제 그렇죠.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밑에 리그잖아요. KBO도 그렇고 NPB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하던 대로 적응해 이유를 이제 대라라고 했을 때도 중근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내가 이유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게 2달도 안 돼서 갔어. 그다음부터 이제 두산 팬들이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막 그런 말씀 막 하시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노바는 그러니까 롯데 반지급으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정도 외국인 선수 그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정도면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렇죠. 네. 오히려 배우려고 온 외인들이 미국도 다시 가고 성공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 스탠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있겠죠. 진짜 뭐 켈리가 뭐 성공적이고 뭐 그리고 뭐 좋은 대우로 갔잖아요. 레일리도 그랬고 또 맞아. 린드도 그랬고 켈리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 네. 뭐 그렇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그랬죠. 몽고메리는 나보고 내가 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또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바랑 스파크맨이랑 안 바꾸실 거잖아요. 이제 점중이님 이제 롯데 팬이신 것 같은데 스파크맨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또 생활이 좀 이런 얘기 또 듭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근데 회식 가면 뭐 먹나요? 같이 한식 먹나요? 이런 질문 또 해주셨어요.
다 먹어요 요즘. 요즘은 다 먹나요? 다 먹어요. 근데 회식을 홍어집에서 하진 않잖아. 그렇죠. 대부분 갈비집, 고깃집이야. 그 대부분. 정도는 뭐 다 먹으니까. 다 먹어. 엄청 잘 먹어. 그래서 뭐 회식 장소는 대부분 우리가 고깃집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회식에서 뭐 빠질 일은 없어. 더 잘 먹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먹어. 요즘에는 뭐 먹는 거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불고기는 진짜 그 외국인 선수한테 1등이야 1등. 외국인들 조기 혹은 이제 부대찌개 이런 것도 잘 먹는다. 박진방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위에 이거 봐. 치드래곤 팔뚝바 섹시하다. 박진방님이 또 이러네. 팔뚝 박진만? 박씨입니다. 네. 요번이 아이디가 비슷하네요. 또 팔뚝 섹시하대.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어. 크게 한번 볼까요 저희? 멋있습니다. 미치겠다, 섹시합니다. 역시. 그냥 왜 그래? 됐어. 저희 그래도 네이버로 나가는 건데 너무 큰 괜찮아. 노출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40분 또 딱 채워가지고 또 방송을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역시 또 채팅 263개 남겨주셨어요. 오늘 점점 저희 채팅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채팅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또 읽어드릴 수 있는 것들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있을 겁니다. 내일 또 내일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할 좀 테니까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은 네. 많이들 남겨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채팅하고 그리고 이제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소통하는 게 더 굉장히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그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주는 분이 또 따로 계신데 이분이 또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잘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쵸. 우리가 잘 믹스해가지고 하면은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댓글 읽어주는 영상 포함된 이 풀 버전 저희 유튜브에 계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5시부터 이제 프리미어로 최초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라이브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또 그때 챙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라이브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